인벤터 파라메트릭 모델링 편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LNG 선이 나왔습니다. 이 선박은 국내에 굴지의 그 조선업체에서 제작한 LNG 선이에요. LNG라 하면은 뭐 액화 천연 가스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LNG 선이 액화 가스가 상당히 고압이기 때문에 운송을 위해서 동그란 구 형태로 된 어떤 그런 그 탱크를 이용을 해서 운송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동그란 구 형태로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 이제 빈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각형 형태로 어떤 이런 그 탱크를 만드는 기술이 이제 또 새로운 기술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예전에 제가 이 LNG 선에 LNG 탱크 여기를 감싸는 이 보온재가 있습니다. 보온재 박스. 그거를 설계하는 방식을 이제 쓸 때 이제 매개 변수를 좀 많이 활용을 했어요. 파라미트릭 방식으로 이제 한 거죠. 이게 왜 파라미터가 필요하냐 하면, 지금 이 위쪽에서 보셨던 그림처럼 그냥 정사각형이 아니에요. 단면이 일종의 팔각형인데 폭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온 박스가 측벽에 붙을 때마다 이런 모양들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구현을 할 때 레이아웃 설계 기법을 썼습니다. 우리가 레이아웃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전개도라고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계략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전체적인 뭐 건물, 내가 어떤 방에 가구 배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방의 사이즈 최대 외곽을 그려놓고 어떤 구획을 정해놓고 작업들을 하는 것처럼, 어떤 이 박스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 인자들을 정립을 했습니다. 어차피 정해진 거는 그 XYG라는 가로 세로 높이라는 어떤 한정된 부분이 있을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유기적으로 이런 그 XYG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내부의 뭐 홀의 간격이라든지 칸막이의 어떤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절로 조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레이아웃 설계 기법을 썼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전체 폭 1170이라는 폭이 예를 들어서 뭐 900으로 줄거나 아니면 1200으로 늘어나거나 할 때 이런 부재의 간격이나 수량들을 이제 어떤 설계 조건에 따라서 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해놓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뭐 변수를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웨비나 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어떤 변수라고 해서 숫자들로만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함수들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뭐 이런 그 삼각함수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함수들 중에서 뭐 플로우라든가 세일이라든지 라운드 이런 함수 값을 줄 수가 있는데, 어떤 이런 함수 뒤에 어떤 값이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현재 값보다 작은 정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35.7이다 그러면 35.7보다 작은 정수니까 35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세일이라고 넣고 똑같이 35.7 입력했으면은 36이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라운드는 이제 4, 4, 5의 형태로 해서 35.4면 35로 나오고, 35.6이면 뭐 36으로 이렇게 정수로 떨어지게 변환하게끔 하는 뭐 이러한 그 함수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예로 들어놓은 그 매개변수 창에다가 넣어놓은 함수를 보면, 플로우라는 함수를 넣고 나머지 값들은 뭐냐면은 변수명이에요. 이 매개변수에 들어가는 변수명. 이 변수명에 대해서도 이따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전에 보셨던 박스보다는 지금 보시는 이 박스가 조금 치수가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 있죠. 처음부터 이렇게 복잡하게 할 수는 없죠, 사실은.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치수와 그리고 매개 변수에 대한 부분을 이해해 나가게 되면 이렇게 단순하게 2D 스케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3D 형태로 스케치를 해서 각각의 부품들이 자동으로 변경이 되어지게끔, 메인 변수들에 의해서 자동으로 변경이 되어지게끔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매개 변수, 제가 위키해시라는 데서 한번 긁어와 봤어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냥 단순하게 변수, 그러니까 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가 인위적으로 변해요. 그 조건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그 변수를 모델링에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파라미터가 아닌 파라메트릭 모델링이라고 하면, 이런 그 치수값들을 변수화해서 이런 형상, 이런 그 구속을 통한 치수 구속이나 기하 구속을 통해서 형상을 제어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파라메트릭 모델링이고요. 자, 그러면 그 매개 변수라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선박 보여드렸죠, 사진으로. 네, 그 선박을
이제 내부 부분, 이 탱크 부분만 보시게 되면, LNG 탱크 부분만 보시게 되면 바로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측벽에 이렇게 보온 단열재 박스가 잔뜩 이렇게 붙은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 자, 제가 안으로 이렇게 한번 들어와 봤어요.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 앞에 보이는 게 바로, 아이고, 사람이거든요. 엄청나게 공간이 넓죠. 그죠? 네.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마 실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고, 여기에 측벽에 붙는 박스 하나하나가 이제 뭐 몇만 개까지 붙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잠깐 설명드리느라고 여기 박스 형태들 보여드렸고요. 네, 여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라고 하면 어떤 거냐. 우리가 보통 스케치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스케치할 때 치수들을 입력을 할 겁니다. 제가 일부러 몇 개를 이렇게 입력을 먼저 해놔 봤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치수 명령으로 여기도 입력할 게 있을까? 뭐 여기서 여기까지. 요거는 당연히 치수값이 있으니까 참조 치수 형태로 이렇게 가로쳐서 나오게 되겠죠. 이러한 그 치수들인데 제가 지금 치수를 쭉 입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매개변수라는 관리에 있는 매개변수 명령어를 한번 눌러보면 모형에 있는 매개변수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D0는 스케치 1에서 D3에 사용이 됐고 값은 방정식은 45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단순하게 값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방정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건 어떤 얘기냐 하면 제가 여기에 보시면 그 8.4라는 치수가 있는데요. 이 치수 값은 제가 8.4라고 입력을 한 게 아니에요. 자, D1 곱하기 0.6 U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UL의 의미는 unit less, 단위가 없다 이런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14를 더블 클릭해 보면은 얘는 자, 변수명이 D1이에요. 그리고 치수값이 13m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치수는 자, D1에다가 0.6을 곱한 값이 치수가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D1 치수값을 14가 아니라 20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20에 0.6인 0.6을 곱한 12가 치수가 되어지겠죠. 이것이 이제 얘는 변하지 않는 정수고 얘는 변수인 거죠. 그죠? 상태에 따라서 이제 변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변수에 의해서 변수라는 매개체에 의해서 형상의 위치나 사이즈나 형태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매개 변수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치수를 이렇게 넣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20 뭐 이렇게 나오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fx라고 나오는 것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매개 변수가 수식이 돼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이쪽에 삼각형 부분도 보면 자, 예전에 이게 너무 오래된 얘기긴 한데 이런 그 CAD가 없었을 때는 이 높이 값을 구하려면은 공학계산기를 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두드려서 값을 구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제가 한번 치수를 지워볼게요. 지워보고 이 치수 값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라고 하면 일단 이 거리는 나와 있고 여기에 내가 각도 값만 예를 들어서 뭐 20으로 넣으면 이 치수 값은 그냥 알아서 나오는 값이에요. 그죠? 저절로. 네. 21,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값이 저절로 변경이 되어지죠. 그래서 굳이 이 치수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삼각 함수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잠깐 보시면은 21도일 때 5.758 나왔죠. 그죠? 그럼 제가 지우고 일부러 각도를 줄인 다음에 제가 이 치수 값을 넣을 때 얘 곱하기 탄젠트 21도 이렇게 하면 아까 값이 이렇게 나오죠. 5.758이. 여기 이제 확인을 해보면 21도 값이 정확하게 나오죠.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치수를 계산을 하고자 할 때 뭐
공학계산기 사용하지 않고 이 치수 입력 창에서 이렇게 수식을 넣어주면 그대로 계산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었냐 하면 자, 인벤터 도움말에 보면 매개 변수라고 있습니다. 인벤터 도움말 창에서 여기서 매개 변수라고 타이핑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움말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움말의 형태를 쭉 보면 매개 변수의 유형이 뭐가 들어가느냐, 모형 매개 변수가 들어가고 사용자 매개 변수가 들어가고 링크 매개 변수가 들어가고, 이 링크는 뭐냐면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따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인벤터의 매개 변수 데이터 유형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함수, 머릿말, 대수학, 연산자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칙 연산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삼각함수 아니면 여러 가지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수식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별도의 계산 없이 이러한 치수들을 곧바로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 실제 사례를 이걸 또 복잡하게 보여드리기는 조금 시간이나 여러 가지들이 좀 한정적이어 가지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45라는 치수도 55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아래쪽 치수가 같이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죠? 38.5로. 얘도 역시 이 위치수 D0에 0.7 값을 쓰게끔 해놨기 때문에 저절로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항상 이 어떤 그 값 자체는 뭐 연관돼서 움직이는 값들이 있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뭐 돌출을 하시든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시는 치수 형태에 대해서 조금 볼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치수 있고 그 다음에 수식이 들어갔다라고 포함된 것이 있어요. 이 치수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 혹시나 몰라서 잠깐 보여드리면 이 빈 영역, 모형 공간의 빈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거기에 치수 화면 표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얘가 공차로 되어 있을 거예요. 값으로 바꿔보면 값만 보입니다. 그죠? 값들만 보여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름으로 바꿔보면은 치수의 이름이에요. 치수의 이름이 기본적으로 아까 그 매개 변수에 보면 이렇게 D0, D1 이렇게 붙는데 이게 사실 치수의 이름이기도 하고 매개 변수의 이름이기도 해요. D0. 이 치수는 D0죠. 그래서 아까 이 D3는 어떻게 나왔냐? D0 곱하기 0.7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D2는 D1 곱하기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그대로 쫓아가고 혹여라도 이 D1에 대해서 뭐 높이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죠? 그리고 빠져나가서 보면 여기도 보면은 하이트라고 바뀌어 있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야 되네. 잘못 눌렀어요. 죄송해요. 매개 변수에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변경한다고 해서 그걸 활용했던 부분도 같이 바꿔주느냐? 그건 아니고 그냥 네 여기 D0 있으니까 이거는 뭐라고 칠까요? 랭스라고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도 랭스라고 변경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수의 이름은 그대로 변경되는 게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요거는 화면이 업데이트 안 돼서 그런데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이름이 아니라 표현식으로 볼게요. 표현식으로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랭스는 그냥 55라는 치수값을 넣고 그 다음에 D3는 랭스 곱하기 0.7UL 이런 어떤 수식을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수식으로 이 치수값을 넣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차라는 부분은 정면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 55라는 치수에 대해서는 플러스 0, 마이너스 0.2라는 공차가 있네요. 이 공차를 제가 어떻게 넣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인벤터에도 톨러런스 어널리시스가 있듯이 이 공차가 누적돼서 잘못 쌓이면은 나는 정확하게 공차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조립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 스케치할 때 치수를 넣으면서 여기다가 공차를 넣을 수 있어요. 치수 특성으로 들어왔는데 기본값이 아니라 편차로 해서 얘는 플러스 0.1에 마이너스 제로로 해서 공차를 넣는데 여기는 공칭이라고 해서 그냥 실제 나와 있는 20이란 치수 그대로 보이게 해놓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자 하나씩 볼게요. 자 20 그대로죠. 여기서 제가 거리를 재볼게요. 이거 뭐 하는 짓이냐. 당연히 20이 나오겠지. 네, 맞습니다. 20이 나와요. 근데 이 치수에 대해서 제가 여기는 플러스 공차 최대 크기로 세팅을 해라 라고 적용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제가 측정을 해보면 얼마가 나올까요? 업데이트가 안 됐다. 네. 자,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래요. 여기서 여기까지 자 20.1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이 치수 특성에서 이번에는 중간 값을 해보겠습니다. 중간 얼마일까요? 아마 이제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재보면 20.05가 나오죠. 제로에서 플러스 0.1이니까 그 사이 값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치수들이 현재 있는 공차도 보여줘라 그 얘기입니다. 정확한 값은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이 자 이렇게 나오죠. 20.05 제가 치수에 대해서 아까 어떻게 줬나요? 중간 값을 선택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치수의 화면에 보는 형태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모델링을 할 때 경우에 따라서 도움이 됩니다. 치수의 형태를 어떤 식으로 볼 건지, 공차로 볼 건지, 값으로만 볼 건지. 기본값은 아마 공차로 돼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면서 표현식이나 여러 가지로 선택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매개 변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정말 그냥 개념 형태로만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화면 표시 부분을 어떻게 핸들링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